중국은 80년대 경제 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기근과 문화 대혁명으로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만약 경제 개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개방에 발맞추어 한국도 1992년 한중 수교하여 중국과 경제 교류를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교역을 통해 성장하였습니다. 중국의 저임금으로 생산된 저렴한 물건으로 많은 나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공장들이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해 생산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가격 폭등을 이미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국 전체 교역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중 교역액은 수교 초기에 50억 달러에서 현재 3,600억 달러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특히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한국산 중간재를 수출했고 이것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구조로 대중국 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급증하였고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의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중국의 저임금과 내수 시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도 성장했고 중국의 수출이 잘 되면 한국도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심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이 중국과는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미래 산업과 중국의 중점 육성 사업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 인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중국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중국적 시각에 소극적이었던 유럽도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고 가상의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굳어진 이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대만 침공과 남중국 핵 문제를 비롯하여 아시아권에 대한 중화 패권 의식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의식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드 압박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으로 일컬어지는 치포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수록 한국 내 반중 감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가는 중국의 동북 공정이나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문화라고 말하는 등 중국의 행태는 반중을 넘어서 현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인들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하고 일본보다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중국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0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자 오히려 한국을 코로나 발생국이라며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 내의 반중 감정은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원칙은 당연히 우리의 국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중 수교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목표는 항상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더 이상 아시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일본도 한국도 중국 경제에 너무 의존해서 탈중국은 상당히 어려워요. 시진핑도 그걸 이용할 것 같아요. 우선 일본은 제중 일본 기업이 빨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캐논은 이미 일본으로 돌아왔고 대기업이 점차 일본으로 돌아와야만 중국의 폭주를 막을 수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허점인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북한에 끌려다녔지만 그래도 국방제도나 국방력은 다른 서방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사실 대중 포위망을 무너뜨리는 허점은 일본이 아닌가요? 일본 정권은 위기감도 없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과거 한반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발언도 했었어요.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발해 왕조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발해는 북한에서 만주, 연해주에 걸쳐 존재했으며 중세, 해이안 시대의 일본으로 국교를 요구하며 종종 사신을 파견한 왕조였죠. 민족적으로는 중화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민족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한국은 발해 왕조를 자신의 조상으로 기정하고 역사 교육에서도 발해 지역을 자국의 본래 영역으로 삼고 있어요. 중국은 한국의 역사적 견해를 완전 부정하고 한국 정부와 언론은 불쾌감을 표명했죠. 한국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상황이나
싸움을 거는 상대방의 역량,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전 정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고 미국,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현 정권은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는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시비를 거는 것 같네요. 중국은 미국, 일본만큼 쉽지 않아요. 주저없이 무자비한 제재를 가하는 게 중국이에요. 한국이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웃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러시아에 위협받고 대만에 손대지 말라고 중국에도 위협받고 위안부와 징용공으로 일본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 한국. 당연히 북한과도 잘 되지 않아요. 미국 제품을 모방해서 짝퉁을 파는 한국은 믿을 수 없어요. 중국도 드디어 경제 성장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력만 믿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해요. 중국, 북한 대 일본, 한국, 미국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는 군사훈련은 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은 불가능하죠. 한국 항구에 자위대배가 입항하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원한다면 반중국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대만 지지도 포함해서요. 한국도 절반은 좌파나 주체 사상파로 전향한 사람이 많아요. 윤 대통령은 싸우려 하겠지만 국민이 따라올까요? 한국 중국의 관계는 원래 냉랭해요. 한국은 일본과의 병합으로 발전을 거듭했지만 오랜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소품 취급을 받아왔거든요. 한국이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에 버금가는 한글만 사용하고 한자를 없앤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조선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보다 반중국 감정이 더 뿌리 깊고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어요. 한국은 중국에 대한 국물로서 젊은 여성을 중국에 보낸 역사를 가진 나라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